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행오버 조스에 대한 얘기. 최근에는 충격, 그 다음에 배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에피소드들 몇 가지 들었죠. 소송과 협상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다 2016년 연초에 있었던 일이죠. 자, 오늘은 5회일까요? 6회일까요? 요걸 맞춰보시죠. 제가 행오버 조스를 가지고 횟수를 정한다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회로 보이시지만 이렇게 보면 6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6회. 이 병 디자인 이쁘죠? 네, 이걸 투팩입니다. 이건 투팩은 한국에 와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디자인을 받았어요. 미국의 디자인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디자인의 컬러 같은 건 우리가 안 주고 단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몇 군데 바꾸고 이런 것만 한 투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팩이 이렇게 두 개 주면은 그래도 막 영어 써지고 막 노라니까 야 이거 뭐야 라는 호기심은 불러일으키지만 이렇게 투팩을 딱 주면 이건 선물 같은 느낌이 나죠. 저도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어디 누구에게 선물 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볼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대화의 주제는, 에피소드의 주제는 행오버 조스의 한국 제품이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싶어요. 이거를 행오버조스.com, 행오버조스.com, 여기가 이제 보면은 미국 홈페이지고요. 저희는 행오버조스.co.kr 또는 한국말로 행오버조스 찍고 영어로 kr을 치시면 즉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홈페이지는 아직 나중에는 지금은 뭐 킹왕짱 옥션 만들기에도 막 회사 전 직원이 매달려 있느라고 어쩔 수 없지만은 이제 그게 마무리되면 행오버 조스나 협회 홈페이지를 리뉴얼할 계획입니다. 뭔가 좀 산뜻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한국 제품이라는 게 여러분들 저도 이제 무역에 대한 상식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표지가 전체로 외국말로 써져 있는 것들이 들어올 때는요, 별도의 이런 한국의 성분 표시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인쇄물로 해서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큐트죠? 큐트하고 너무 컴팩트, 작아요. 스몰 사이즈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영문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붙인다면은 정말로 본때가 없어져 버리죠? 디자인 자체가 손실되는 거죠. 이쁜 거가 미워져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한글 표기까지도 디자인을 해서 미국 측에 주고 미국에서 이거를 인쇄해서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요게 그런 거 재밌으시죠?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여기 보면 영양 정보 요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뭐 공전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표기와 관련된 어떤 우리 식약청에 공식 서류가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아침 일찍 와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상한데요. 자, 우선은 미국 행오버조스.com에 가시면은 미국 제품에 대한 소개가 있고 미국 제품에 대한 재료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입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한 권 썼어요. 혹시 지금 책 있나? 없지? 여기는 없지. 네. 책을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저도 성분에 대한 분석을 좀 공부를 해놔야 되고, 이런 성분에 대해서, 제약사, 이 약품사들한테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관련된 거를 막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식약청에 조사한 결과 어떤 거는 쓰지 말라 그러냐면은 첫째, 미국 제품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레드불이니 뭐 이런 거 보면은 금방금방 카페인이 고카페인이어 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각성 효과가 있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저도 강의를 하면서 그걸 먹어봐도 아등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오버 조스에 있는 걸 탁 먹으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졸음을 탁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 제품 올 때는 스파레지에서 교육을 할 때 살짝 이렇게 조는 분이 한두 분 생기면 이걸 하나씩 줘봤어요. 그건 그냥 각성이 되는 거라. 근데 이게 각성이 지나쳐서 저녁 늦게 술 마시고 잤는데 머리도 안 아파 숙취도 없는데 잠도 안 와버리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이게 고카페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카페인을 식품 첨가물 카페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첨가물로는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식품 첨가물로 카페인을 넣을 수 있는 것은 탄산음료에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불 이런 거가 탄산하고 섞어서 카페인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카페인을 뺐어요. 카페인을 빼면 피로회복과 관련된 게 여러분들 바카스 먹어보면 타우린 들어가 있죠. 예, 그 타우린이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과라나라고 굉장히 어떤 그 카페인 성분이 센 과라나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는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과라나 열매가 좀 들어갔고 녹차잎이 들어가 있어요. 녹차 아시죠? 녹차? 녹차에 카페인 성분 있잖아요. 우리 커피만큼 들어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녹차잎, 그린티립이라고 해서 녹차잎이 들어가 있고 과라나 열매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타우린 요런 피로 회복 기능이 좀 들어가는데 옛날에 비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비타민이 안 들어있는데 비타라는 이름 썼다고 한번 제재 당한 적 있었죠? 바카스에 타우린 하지만 저가 이것 때문에 뭐 한미약품도 가보고 뭐 하면은 타우린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대번에 아유 신제품이니까 그러네요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제품도 타우린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상대로 이렇게 쳐내려는 그런 속성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제일 돈 버는데 극단적으로 방해가 되는 게 텃세하고 낯선 거가 왔을 때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튕겨내는 이런 어떤 본능적으로 튕겨내는 습성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데요. 자기들이 신제품을 구경하고 싶어서 불렀고 가서 보여주면 그렇군요. 그리고 자기들 공장 한국에서 공장에서 만든 타우린이라는 거하고 미국 놈들이 만들어낸 타우린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독일 차하고 한국 차를 같게 봅니까? 여기도 차예요. 여기 엔진 있잖아요. 독일도 엔진 있어요? 나도 엔진 있어요. 독일도 휘발유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 이게 같은 건 줄 안다 이게 휘발유도 보면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는 2,000원씩 하죠. 2,200원씩. 그래서 수입차 엔진, 즉 예민한 엔진에는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넣습니다. 통상.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상용차가 돼서 벤츠도 이제 옥탄가가 낮은 거 넣어도 그나마 큰 무리는 없지만 어쨌든 최상의 거를 먹은 휘발유를 최상의 걸 먹어야 엔진이 보호되는 건 사실이죠. 나는 그런 거 이해할 수가 없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죠? 오딱이라고 그러나? 그 다음 닭이나 거위 같은 거 들에 키워서 해야지 육질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닭이나 그 양계장 사업하거나 거위 이렇게 할 때도 좋은 거를 먹여서 이렇게 좋은 거를 먹인 어떤 닭이나 오리가 상급으로 팔린다는 사실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아니 생물이 그런데 그러면 물질도 그러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전자기계들도 전파 양이 심하게 들어오면 안에서 내부에서 충격이 있어서 탑니다. 그래서 적정 전압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같은 여기에 타우린 써졌는데 여기도 타우린 있어요 라고 했던 그 한미약품의 영업 당당한 대리인가 과장인가가 했던 소리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묘한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이 있나? 자기들의 신제품 보러 와라 해놓고 가져오라 해놓고 막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얘네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국물에다 국자에다 휙휙 젖어가지고 만드는 수준인데 조금 고과학적인 어떤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해서 타우린이라 우리도 타우린 있다. 바카스에 있는 타우린 먹고 피로회복 됐다는 사람 난 별로 본 적은 없는데
다른 거죠. 다른 거다 보시면 돼. 마치 중국에서 중국 놈들이 야 우리 김치 만들었어 그러면 한국 사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만든 김치랑 우리가 만든 김치랑 같냐? 라고 얘기하죠. 일본에서 김치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야 너희들 김치가 김치냐?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런 거는 똑같이 잘하면서 이런 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머리는 굉장히 미련한 머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 첨가물이 빠지고 타우린이 증가되고 과라나 열매가 늘고 그 다음에 그린티 립이 증가됐어요. 그러면서 이 카페인 양을 약간 보완한 특징이 있었다. 예, 이런 성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바뀌었던 게 그 보존료 그랬었죠. 소르빈산. 보존료라는 게 뭐냐면 이 제품이 상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보존료입니다. 그래야 유통기한이 늘어나거든요. 현재 이 유통기한은 14개월입니다. 14개월. 찍힌 거는 12개월로 찍힌 이유는 처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안전하게 제품을 유통시키자 그래서 유통기간을 축소해서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 좀 손보고 보존료를 이제 소르빈산을 빼고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도 외우세요. 안식향산 나트륨과 안식향산 칼륨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향산 여기 써 있어. 안식향산 나트륨, 안식향산 뭐 칼륨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수크랄로스, 감미료 뭐 수크랄로스가 사탕수수인가? 맞아? 수크랄로스 사탕수수. 그러니까 사탕수수에 원액이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살짝 단맛이 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망고스틴 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런 성분 변경이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보존료에 관한 거였죠. 예를 들면 소르빈산하고 안식향산이 둘 다 있어야지 되는데 소르빈산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 가지고 유통기한을 늘려야 되니까 이거의 함량을 높여야 되는데 이거의 함량을 높이자니 딱 규정이 또 있어. 1000g당 1000g당이지 0.6g이 넘으면 안 되게끔 1000mg당 0.6g인가? 맞지? 아니다. kg당이구나. 1kg당 0.6이니까 1000g당 0.6을 넘으면 안 되게끔 규정이 또 있어서 또 그걸 맞춰야 돼요. 그럼 이런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누가 하냐면은 유나이티드 원이라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원은 미국에서 거의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생산해내는 메이저급의 음료 제조 공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료 제조 공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런 제품이 있는 게 아니고 제품 배합표하고 재료를 주면은 생산만 해주는 데가 있어. 우리나라도 많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 10만 병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강력한 시세 조사를 썼더니 어떤 경우는 원재료를 자기가 구할 수도 있지만 원재료를 우리가 구해서 주는 경우에 대한 옵션 계약이 다르게 있습니다. 모르셨죠? 이런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그 유나이티드 원이라는 곳에는 실험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뭘 좀 증가시키고 뭘 좀 낮추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과정이 지금 생각나냐면요. 어떤 성분을 올려달라 했어. 그린티 딥인가 그랬나? 너무 달아서 녹차를 좀 카페인을 좀 증가시켜 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카페인의 떨떠름한 녹차의 떨떠름한 맛이 생겨서 이 음료의 맛이 버려진다. 그래서 올리려고 해도 적정한 양밖에 올릴 수 없다. 이런 거 판단을 받은 적이 있고 즉 뭐냐면 실험실의 과학자는 과학자더라. 우리가 무엇인가 요구한다고 넣어주진 않고 이거의 효과, 강력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또 맛과 향과 색깔까지도 변하지 않는 선을 적절하게 찾아내는 그런 과학자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거를 상황에 맞춰서 이것저것을 다 고려한, 그렇지만은 효과도 포기하지 않는, 효과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과체 음료로 들어왔지만, 효과 없다면 이건 그냥 맹물이지 뭐, 이런 거를 나부터도 나는 먹기가 싫어버리죠. 그래서 효과는 유지된 채로 맛과 향하고 색깔까지 맞춰야 돼. 이거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미국 거는 약간의 시럽 맛이 나는데 색깔은 이렇게 딱 소주에 타보면 빨간이 이쁩니다.
그러면은 또 그걸 갖고 싶은데 그 빨간 거 알고 봤더니 색소 40호야. 맞지? 색소가 40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식용색소 40호.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만 해도 식용색소 40호는 허용됐는데 금년 초냐 내년 초냐?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 초? 올해 초 겁니다. 올해 초부터는 집어넣으면 안 된다. 기준선이 있어요. 기준이 딱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럴 바에는 귀찮다. 야 식용색소 빼버려. 뭐 이렇게 하면서 색소가 빠지니까. 그럼 색소가 빠지면 연한 살구색이 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저런 어떤 연구까지. 누가 이거 보면 색깔 마시고 먹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한국에서 파는 숙취음료 다 갖다 놨더니 완전 시큼털털한 그 한약재로 같은 어두운 흑색 계열이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시뻘건 거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어떤 소주에 타서 탁 먹으면 이뻐요. 칵테일 같아. 그렇지만은 적어도 한국에서 파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색깔은 이쁘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됐던 과정이 있습니다. 반사하시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한번 만들어서 비행기 타고 와. 근데 미국의 행오버 조수사가 있는 것은 여기에요. 미국의 남부. 그런데 남부지? 네, 뉴올리언스? 네, 뉴올리언스. 근데 유나이티드 원은 어디 있어? 그 위쪽이지. 네, 좀 위쪽에 있어. 그럼 여기서 비행기로 한 2-3시간 걸린다며. 네, 3시간 이상. 3시간. 그러면은 시온이 여기 있다가 우리를 위해서 3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그걸 만나. 그래가지고 먹어봐. 아니면 여기서 어떨 때는 택배로 보내. 그럼 여기서 마셔봐. 축제가 있어요. 또 파티가 있고 와인 파티 할 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야 한국 타입은 우리 미국 아메리칸 기준으로 할 때 숙취 해소 기능이 80%인 것 같아. 다만 한국인들은 작잖아 체구가.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고 그래도 효과가 강력할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문자로 주고받았던 거. 그러면 저는 또 그 말 들으면 야 무슨 효과가 120% 세져야 되지 무슨 80이야. 저는 숫자만 들으면 또 짜증나죠. 그러나 한국인의 체형하고 체질을 비교하면 미국인들은 먼저 몸이 크잖아요. 몸이 커요. 우리가 왜 쥐에다 실험하겠어요? 큰 돼지에다 안 하고. 쥐가 민감하거든. 체구가 작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거든. 그다음 인간하고 뭐 유전자가 1-2개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체구랑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뭘 먹었을 때, 약효를 받을 때.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는 체구가 작고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뭐 어떤 뭔 약을 줘도 조금만 타서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인에 비하면 육식도 좀 덜하는 편이니까 이게 약효가 어떨까? 막 그때도 막 고민하고 이렇게 날라오면은 반드시 술을 한번 또 먹어봐야 돼. 그래서 야 먹을 각오하고 먹어 또 먹어보고 그래서 효과 있는가 한번 또 점검해보고 뭐 이런 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미국 타입은 우리 그 소금제기 때 진짜 많이 풀었죠. 한 달에 한 번 오면은 술 먹을 때 하고 기념사진을 막 찍은 이유는 뭐냐면 마케팅이죠. 사전 마케팅을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효과가 어떤지 물어봐야 돼. 또 그래야지 나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세 번째 미국 측에게 보여준 거죠. 야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안 돼. 우리한테만 무조건 딴 데 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어떤 메시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름 이게 제가 둘 수 있는 제가 아마 바둑을 좀 더 많이 잘했다면은 앞으로 10수도 더 내다보고 일을 했었겠지만 저는 바둑을 지금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머리 굳었는데 이제 와서 배우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재미도 없고 뭔가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수 없었을까? 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고 한국 타입은 몇 병이 안 오기 때문에 그죠? 이거 기억난다. 몇 병 그러니까 옛날 미국에서 그 전에 그 같이 동업하던 애가 있을 때는 이러는 거예요. 미국 제품이 24병 이상 한국으로 못 온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줘보지. 테스트 좀 하게. 그럼 막 이렇게 와. 6병 이렇게 휴지랑 싸가지고 보내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거가 온 게 아니고
한국에서 자기 사무실 1차 왔다가 쪼개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라. 이렇게 10병 안쪽으로 24병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또 그런 거 있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 시원하고 직접 통화할 때 야 최대한 많이 좀 줘봐. 24병이라며 그랬더니 우린 그런 적 없다. 그럼 몇 병이 최대냐? 144병이다. 맞지? 몇 킬로지? 10킬로? 10kg 좀 안 될 거야. 그렇지. 9몇 킬로?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일본에 있는 일본의 소상공인 2호인 지연 씨한테 이거를 제가 144병을 일본에서 골프 대회가 있어서 후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몇 병이 최대치냐 봤더니 10kg 미만이 최대치고 10kg를 넘어서면은 어떤다 했지? 검사한다 했나? 차단한다 했나? 10kg를 넘어서면 이제 정식적으로 어떤 정식 수입으로 봐버린다 그랬나? 네. 그러면은 통관이 안 되죠. 당연히 일본 법에 의해서. 이건 한국 표기인데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구나. 144병 정도였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참 놀랬던 게,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계약 있으면서 겪었던 모든 정보가 다 틀린 거야. 다 144병까지 10kg까지 여러분 옵니다. 10kg가 넘어서면 수입으로 봐서 통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144병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144병을 하루에 2번 보내냐? 그래도 같은 날에 배송이 되면은 한 번 후에 보내는 걸로 쳐서 통관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수일 간격으로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상식이에요. 뭔가 주워 들은 게 있어야 세상 사는데 편하지 않겠어요? 자, 막 이런 과정들, 이렇게 연구소 통하고 뭐하고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어떨 때는 쇼니 맨 바빠. 미국 저녁에 축제하러 다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빨리 똥줄 타는데 뭔가 좀 빨리 좀 완성했으면 좋겠는데, 쇼한테는 막 프레셔를 주면은, 쇼니 어떨 때는, 야, 에리카한테 이메일 같이 공유해. 그래서 같이 3자로 포워딩 해가지고, 메일을 공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면 왔다가 우리는 식품 분석소에 넣어요. 한번 실수했으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에게 이제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는 식품 분석소가 4군데 있어요. 맞지?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또 여기 분당에도 있고, 또 뭐, 성남 쪽에 성남 이쪽에 있고, 그래서 4군데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상식에 알아두세요. 어떤 분석소에 내가 맡겨 통과하고 실험을 계속 의뢰를 해요. 그러면은 정식으로 수입이 들어올 때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식약청에 이쪽에서 검사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소 검사소는 우리 거를 몇 번 이렇게 샘플로 왔다 갔다 검사하고 통과된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손쉽게 통과하기가 편하다 이거지. 이런 거.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면 조금 더 어떤 그 편견이 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아직 그럼 안 되면 그냥 편법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 어저께부로 그 토요일인가 그 부산항에 지금 한국의 제품이 거의 15만 개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초도라서 더 많이 생산됐더라고요.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정도 통과돼서 김포 쪽으로 물류창고로 이동할 거지.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조만간 이번 주에 목, 금, 토 이 3일간 삼성무역센터 코엑스에서 저희가 거기서 만나볼 거예요. 거기 오시면은 여러분들 오시면은 우선 팝콘 기계 샀어요. 그 다음에 이걸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시음을 할 수 있게끔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바이어들도 가능하면 좀 만나고 싶고 소상공인을 좀 늘릴 어떤 기회로 삼으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다 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또 올려갈 거고, 그래야지 행오버저스 저팬, 행오버저스 차이나 이런 쪽으로 가죠. 그런 자료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저를 알고 저희 그 협회 회원들은 경매만 하던 사람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나가는가를 보고 배우세요.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어렸을 때는 자기
그 밥상 앞에 있는 반찬이나 그 먹거리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관심사지만 중학교 가면은 또 이렇게 사춘기 중고등학교 때 오면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은 수능시험 보는데 관심이 있다가 그 시절에는 그 고민밖에 안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있죠. 지금 알았던 거를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들, 이런 글들 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나이 때에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 미래를 보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 나는 경매 공부만 하니까 경매만 해야지요. 요거는 초등학교적인 중고등학교적인 약간의 편협한 사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 20년 있다가 행어버저스 전국적으로 깔린 다음에 아이고 그때 또 할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마치 경매를 제가 지금도 가르치면서 우스개로 얘기하지만은 나는 20년 전에 했는데 20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늦었죠. 그렇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를 때고 시작이 반이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긴 해요. 하지만 최선은 아니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다음에는 이렇게 할게요. 이게 한국 타입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완성이 돼가지고 막 이제 생산합시다 한 게 작년 10월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10월, 11월, 12월 기억해 보시면 뭔 일이 났어요. 그 과정 또다시 완성이 돼가지고 10월 달에 100% 배합표가 완성이 된 게 있어요. 우리가 10월 6일자가 있을 거야. 그때 이제 스탠바이 고! 딱 하려고 11월에 하려고 하는데 막 우리나라에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미국 측에서 우리한테 뭘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요런 재미난 에피소드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어버 조스.